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이제 내년 3월부터 개강하는 강서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이 이제 어떻게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일정을 갖고 어떤 커리로 수업이 나갈 거다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고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어요. 근데 사실 개강은 3월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2달 반 넘게 남은 시점에서 반 소개만 쭉 하기에는 시기가 좀 일러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소개시켜주고 갈 거냐면 강서구만이 갖고 있는 내신 시험에 있어서의 특징을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흐름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강서구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이유는 강서구 학생들은 수학을 이미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을 줄을 쭉 세워야 하는 게 내신 시험이에요. 뭐 물론 강서구에 나는 수시 따려고 강서구 가야지 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겠죠. 물론 정시 대비를 하려고 강서구를 많이 가겠지만 강서구는 되게 독특한 게 독서실을 내신 시험 성적을 가지고 쭉 줄을 세워서 자리를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서실 랭크제. 그래서 그 독서실 랭크제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내신을 변별력 있게 쭉 줄을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마 수학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수학 시험이 왜 어려운지, 이런 특징들 때문에 어렵고 학생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다가갈 거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강서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신에 대한 특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은 이래요. 내신 특징을 설명해드리고 이제 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내신 특징이 크게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제일 첫 번째는 복잡한 계산하고 더러운 문제풀이를 갖고 있는 문제들로 실수를 유발한다 라는 거예요. 사실 되게 예전에 비하면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문제 초반부, 시험 문제 초반부에 더러운 계산하고 실수 유발하는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이 꽤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킬러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객관식이 21문제 나오고 서술형이 3문제가 나와요. 객관식 21문제 중에 제일 마지막 21번은 항상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로 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가 딱 바뀐 게 그거예요. 사실 되게 옛날로 좀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한 2,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강서구 문제의 특징은 출처를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되게 옛날 본고사 문제들 아니면 되게 옛날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들 아니면 뭐 KMO, 경시대,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강서구 내신이랑 정시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수학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게 조금 바뀌어서 모의고사 문제들도 내신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에서 귀결되는 거긴 해요. 서술형이 되게 쉽게 나와요. 서술형은 이제 3문제가 나오고 배점이 888에서 24점이 총 나오거든요. 사실 꽤 큰 배점이죠. 그 서술형들은 사실 도전을 해보기만 하면 되게 쉽게 쓱쓱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마 첫 번째 특징, 실수 유발하는 문제가 많다.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여기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이제 차근차근 좀 천천히 풀기 마련이죠. 이제 그렇게 실수 유발 문제들이 난이도는 쉽지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에 시간을 많이 쓰다가 보면 서술형 문제를 이제 건드려 볼 시간도 남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꽤 많이. 실제로 강서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시험을 쳤을 때 시간 관리를 제일 어려워해요. 그걸 위주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봐도 그게 쉽게 케어가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제 60분 내에 주어진 문제들을 실수 없이 쭉 풀어내서 끝까지 문제들을 한 번은 다 풀어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면 서술형 문제를 못 건드린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는 킬러라 그랬는데 걔가 모의고사 변형이 나온다고 그랬죠. 사실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제 강서구 학생들은 모의고사 문제들 기출들을 웬만한 건 다 풀어볼 거예요. 그 안에서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변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숫자만 조금 바꾼 형태로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를 전에 한번 완벽하게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건데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썼으면 그런 문제에 쓸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또 거기서 계산 실수가 나오든가 접근을 아예 못하든가 그런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강속어 내신의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번 겨울방학 공부 계획을 잡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는 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수 유발하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 요거예요. 강속어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 제가 매번 강조하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사실 보통 일반적인 학교들이라면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가 아니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1번 뭐 기억, 2번 기억 니은 쭉쭉쭉쭉 가서 5번 뭐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선지를 구성하는 게 대부분이죠. 일반적이죠. 근데 강속어는 그렇게 만만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잘못 생각해서 실수를 하든 그 답은 무조건 보기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다 보면 또 시험 실제로 번호를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6번에 나오고 오른쪽에는 11번. 초반부라고 할 수 있죠. 초중반부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서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 뒤에 있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때문인데,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은 이제 일지정지를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실제로 지금 올해 1학년 학생들, 내년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시험지에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떤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했는지 적어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만 바꾸고 상황만 조금 되게 바꾼 이제 사소한 변형이 들어간 변형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면 모를 수가 없는 상태로 변형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실수 유발 문제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실수 없이 넘어가느냐가 제일 첫 번째고, 넘어갔으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변형 문제들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그 풀이법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완벽하게 풀어내느냐. 거기에 이제 시간을 온전히 다 쓰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충분히 서술형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강속어의 내신 특징들을 바탕으로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당연히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이죠. 3월에 개강을 할 땐 내신 대비 수업이다 보니까 개념 수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짧게 복습만 한 뒤에 중상 난이도 위주로 문제풀이 수업이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가 어떤 문제를 풀이하는 건지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 뭐 내신 기출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리고 강속어 학생들은 꼭 풀어야 할 문제들이 경시대회,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들도 꼭 풀어봐야 되거든요. 걔네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걔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체 교재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전 대비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소리예요. 사실 테스트는 뭐 어느 반에서든 진행을 하겠죠. 당연히 복습 테스트. 근데 강속어 반만의 차별점은 뭐냐면, 실제로 강속어의 시험 포맷, 객관식 21, 서술형 3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도 잘해서 서술형은 난이도가 조금 쉬울 거고요. 객관식에서 마지막 킬러 문제들은 모의고사 변형, 그 안에 경찰대 문제도 사관학교 문제도 넣어두고 실수 유발 문제도 초반부에 쭉쭉 넣어둔 제가 직접 구성한 모의 시험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게 되게 차별점이 될 거예요. 큰 차별점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주어진 시간, 시험 시간 60분이죠. 강속어는 60분 내에 그 주어진 시험지를 얼마나 실수 없이 온전히 잘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걸 잘 하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주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잘 푼다 한들 실제 시험에서 그걸 맞닥뜨려서 풀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시간 60분에 맞춰서 실제 시험지랑 비슷하게 구성된 테스트지를 매 시간마다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개발을 할 거다라는 게 제 수업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속어 시험의 양식에 맞춘 시험지를 풀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내신 대비 수업이 언제 개강을 하는지 일정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면 3월 3일 금요일부터 개강을 할 거예요. 학생들 합격자 발표 난 이후에 3월 3일 금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수업 요일은 금요일, 일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내신 대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수업 전후로 클리닉이 진행된다는 말은 이따가 수업 특징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클리닉이라는 거는 수업 시작 전에 시험을 볼 거예요. 아까 실전 대비 테스트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딱 치고 수업을 쭉 진행한 다음에 마치고 나서 시험 오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시험 오답을 하고 숙제 검사도 하고 완벽하게 다 끝난 뒤에 귀가를 한다. 이제 그 시험지 오답이랑 숙제 검사하는 시간을 클리닉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건 어디서 진행하느냐? 여기 수학관 지하에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저희 학원 스터디 카페. 거기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특징들, 수업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테스트 진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습 테스트를 매번 진행을 할 건데 실제 강소고의 포맷에 맞춘 시험지를 제가 직접 구성해서 시험을 진행할 거고, 그 다음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제 과제는 3단계로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체 제작 워크북이 나갈 거고요. 시중 문제집이 나갈 거고요. 걔네들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시험 직전에 푸는 워크북이 하나 또 있는데 걔네는 오답 워크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쳤다 아니면 워크북을 풀었다, 시중 문제집을 풀었다, 그 안에서 틀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을 다 엮어서 학생들이 다시 풀어볼 수 있게끔 시험 직전 시간에 아마 나눠주는 워크북, 오답 워크북이 마지막 과제가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시간 끝나고 클리닉이 기본적으로 필수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추가로 개별 클리닉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수업을 끝나고 10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질문을 하기에는 학생들이 좀 몸 상태도 안 좋은 날이 있을 거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이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수업이 끝난 뒤가 아니더라도 이제 평소에 평일이든 뭐 주말이든 언제든 학생이 되는 시간에 와서 저랑 같이 또 질문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보는 개별 클리닉을 갖는다 라고 안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관리 부분은 뭐 당연한 거죠. 테스트를 쳤으면 쳤다, 점수가 이렇다, 문자 나갈 거고요. 이제 과제 검사도 과제 검사했는데 잘 안 돼 있다, 잘 돼 있다, 문자 나갈 거고요. 클리닉 몇 시에 오기로 했는데 왔다, 안 왔다, 문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소통하시는 걸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저는 뭐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하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